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뉴스 인앤아웃,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분 안에 오늘의 주요 뉴스 순식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해설을 도와줄 우리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권에 굵직한 뉴스가 터졌는데요. 이재명 상임고문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결국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네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어서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의 요청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지사도 공식적으로 의사를 이제 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함께 맡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는 사실 설로만 제기가 됐었는데 공식화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포스트 이재명이 누가 될까? 라는 부분에서 결국 답을 찾지 못한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다시 이재명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을 결국 찾기 힘들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카드를 다시 한번 이번에 활용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어떤 부활과 함께 또 이 당의 이 부활도 당의 이제 어떤 일단 이제 야당이 곧 되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더 키워보겠다. 이런 복심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재명을 개항하라. 이 얘기가 당원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국 이재명이 개항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래는 경기 성남 분당갑 그리고 인천 계양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는 김병관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김병관 전 의원 측도 워낙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분당갑 출마설이 많이 제기되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의 분당갑 출마가 대의에 맞고 당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언제든 자리를 비우겠다라면서 양보 의지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이런 데를 가겠다면 이 고문이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천 계양을 출마가 공식화되자 어떻게든 이 고문이 원내에 입성해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탄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또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성남 분당갑이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연고가 없는 지역인 인천 계양을로 가면서 명분이 없다. 이런 비판에 좀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을로 출마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송영길 대표가 갖고 텃밭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은 상당히 이 분당갑보다는 사실 좀 많이 유리하다 이런 이미 지금 간접평이 나와 있죠. 그래서 느낌이, 네, 안전하게 일단 택했다. 왜냐하면은 부활을 하려는 인물이 이제 험지에 나가서 말 그대로 생환해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뭐 수도권 어디든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일단 이겨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수도권에서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한 자리를 분명히 차지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험지에 내보내서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는 일단 안전한 곳에서 확실하게 성기를 굳히면서 일단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름값과 그리고 이제 위용을 좀 이제 살려보겠다는 의미로 일단 첫 번째는 풀이가 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수사도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성남 FC 사건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분명히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의원이 이러한 신분을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것과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이제 행보를 생각할 때도 당의 어떤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도 일단 국회의원이라는 자격,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확실히 방탄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 고문이 출마한 것과 함께 관심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도 쏠리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미니 대선이 됐습니다. 사실상의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안 위원장은 경기 지역의 정책과제 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혀달라라는 질문에 분당갑뿐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 안팎의 진정 어린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하고 또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선언은 또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인수위원장으로서 이 내각이 들어가기 전에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아마 반추해봤겠죠. 근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관급 인사를 내는데 결국 안 캠프에서는 결국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역할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 일단 여의도 일단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출구를 찾겠다. 활로를 찾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특히 이 분당은 사실 지금 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재명 고문한테 유리하게 느껴지고요. 또 분당은 또 사실 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홈그라운드 같은 곳입니다. 안랩이 거기 있고 선교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당 자체가 일단 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판세가 유리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 그런 면에서 안전하게 일단 또 여의도 이 권력 중추로의 어떤 그런 진출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전략 공천이 될지 아니면 경선을 거칠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전략 공천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단수 공천과 경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존의 꽃가마는 없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조건을 달았어요. 이제 만일 정말 그 경쟁력이 있다면이란 또 조건을 달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판이 커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커졌는데 저쪽에서 이재명 고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안철수라는 큰 카드가 있는데 굳이 내지 않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값을 볼 때 분명히 이제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흥행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굳이 경선을 거치면서 진을 빼느니 아예 큰 인물은 큰 인물답게 이제 지역구에서 다른 지역에 이제 당선을 함께 도우면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아마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당내 개파가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박 친이가 있고 또 국민의 당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석이라도 일단 본인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이제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본인의 역할을 앞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심했지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 입장에서도 지금 안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 또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로 이게 이제 미니 대선이 되는데 결국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0.73%의 패배를 서력하느냐 아니면은 또 재판이 되느냐 이 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두 차례의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려됐었고 이번 사표는 수리가 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지 사흘 만인데요. 김 총장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국민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해내리라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끝나고 나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사표 수리가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궁금한데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이제 사표를 냈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일단
다시 한번 달래면서 그때는 이 단순하게 이 달래는 의미보다는 검찰 자체를 이제 아우르는 어떤 그 검찰 수장을 잘 대해줘야 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법안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사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제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검소완박 관련해서는 일단은 거부할 뜻이 없다는 게 분명하긴 만큼 굳이 이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네, 네.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제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지 이 권한이 가게 되는데 본인이 임명한 이 검찰총장이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검찰 입장이 지금 총장 입장인 좀 미안하지만은 일단은 사표를 수리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검찰 측에는 대통령의 뜻은 의중은 분명하다. 일단 검소완박과 일단 뜻을 어느 정도 같이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수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를 괜히 또 오해를 낳을 수 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앞으로 1년 임기가 더 남아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습니다.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검찰 간부들도 사표를 같이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뭐 처리가 됐나요? 아니요. 이번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현직 고검장 6명 또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위급 간부들이 모두 사직하게 되면 검찰 업무에 너무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도 첫 번째는 아마 김호수 총장 아마 사실 사표도 뭐 문 대통령 내심으로는 굳이 수리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민주당과 어떤 궤를 발표했을 때 뭐 굳이 궤를 달리하는 인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나 이번에 사의를 밝힌 인물들 같은 경우에 이 추미애 박범계 이 장관 아래에서 어쨌든 상당히 신임을 받던 인물들입니다. 네. 이런 인물들이 모두 사직하게 되면 이제 물갈이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의견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 인물들이 새로 발탁되거나 이제 새로 고위급 인사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강경하게 또 나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낮추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후보자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결국 그 윗기수에 있는 이 고검장들은 다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 그 기수 문화가 어차피 이제 직을 그만둘 사람들은 아니냐. 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이제 그 내정자가 예. 곧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사실 본인도 임명권을 행사할 생각도 있을 거고 본인의 어떤 생각과 궤를 같이 한 인물들을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처럼 본인도 아마 그걸 똑같이 가고 싶어하는 게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네, 기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젊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갈이가 곧 대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이 지금 현재 이번에 사의를 밝힌 인물들이 그냥 버텨내기도 사실 쉽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 방송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은 어쨌든 좀 물갈이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나 궁금한 할 수 게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네. 지금 굳이 문제가 많다고 맨날 지적이 나오는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호영 후보자. 그쵸, 네. 후보자를 그냥 그대로 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방패로 예. 삼아서 예. 일단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그런 어떤 집중 공격을 좀 피해보자 이런 의도도 숨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사실 지명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 그 윤석열 일단 그 당선자의 일단 복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아니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카운터 이 파트를 맡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 대응 카드로 맞대응 카드로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을 거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정도로는 사실 한 내정자를 지금 내치기에는 뭐 이렇다 할 또 도덕적 그런 뭐 문제가 사실 드러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내적인 아니면 외적인 그런 타당도를 보더라도 일단 아마 그대로 네.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뭐 논란이 있죠. 한덕수 총리 인준과 연계를 해서 딜을 하려고 한다 하는 뭐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좀 예측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소식은 햄버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햄버거 좋아하세요, 앵커님? 햄버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왜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제가 저기 조금 그렇게 이 햄버거 같은 거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서는 약간 알러지가 있어서 예. 그게 먹고 나면은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 그렇게 그 속이 약간 편하지 더부룩한 않더라고요. 그 느낌을 싫어하시는군요. 예. 저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또 요즘 대한민국에서 정말 햄버거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식을 또 우리 이승윤 기자님께서 취재를 해오셨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지금 이재훈 우리 저 앵커께서 근무하셨던 뉴욕 특파원으로 이제 근무하셨던 뉴욕 지구 바로 맞은편에 네. 씩씩버거가 있습니다. 맞아요. 씩씩버거 미국 있죠. 이제 3대 예. 버거가 그렇게 맞아하고 있는데 맛을 안 보셨다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고로 뉴욕 그때 제가 유학가 있을 시절에 저희 일부러 들러서 쉑쉑에서 잔뜩 가족들 먹을 것까지 사서 갔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 예. 브루클린 브릿지 밑에 있는 쉑쉑버거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보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햄버거 대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자기 제한된 게 미국의 유명한 버거들이 잔뜩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지금 쉑쉑버거가 들어왔고요. 그렇죠. 3대 버거 하면은 쉑쉑버거, 인앤아웃 그리고 이제 파이브 가이즈가 있는데 저는 이제 미 동부에서 그때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이 파이브 가이즈를 정말 즐겨 먹었는데 이 땅콩 맛있죠. 기름으로 이 구워가지고 굉장히 고소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맞춤형 이 패티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물들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토핑을 고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아하던 버거인데 그게 이제 갤러리아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온다는 이제 소문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름이 쟁쟁합니다. 이 유럽에서 가장 이제 이름값 있는 이 고든 램지, 예. 뭐 예능으로 아주 유명한 고든 램지 셰프가 자기의 레시피로 이제 만드는 그런 버거들인데 그 14만 원짜리 이제 고든 램지의 이 출생 연도를 따서 만든 1966 버거라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14만 원짜리인데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 물론 이제 취재를 위해서입니다. 제 14만 사심을 원이요? 채우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요. 14만 원? 네. 근데 먹어봤는데 정말 스테이크 가격이네. 고기가 예. 정말 스테이크급으로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와. 저도 보면서 야 이건 스테이크를 그대로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14만 원이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고기를 제가 정말 씹으면서 아 이거 스테이크 정도니까 그렇게 비싼 건가라고 제가 약간 긴가민가 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데 들렸던데 바로 구스타프 이터리라고 네. 지금 미 동부에서 이제 특히 조지타운대에 있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유명한 버거인데 아예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버거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프레지던트 오바마 버거로 아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와. 그게 한 13,900원 정도 하는데 저도 한 맛을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블루치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치즈에다가 이제 두툼한 육즙이 가득한 이제 패티를 넣은 햄버거가 있는데 아 정말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근데 블루치즈 향이 너무 강해서 이게 우리 미국 사람들은 충분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약간 호불호가 치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좀 아마 좀 더 무난한 네 뭐 버거를 아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두 버거가 일단 지금 이미 도전장을 냈고요. 맥도날드도 이제 지난해 한국 진출한 이후로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오. 그래서 햄버거 시장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햄버거 한 끼 먹더라도 그냥 프리미엄 단순히 버거. 정크 푸드가 아니라 예. 제대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먹어보겠다. 프리미엄. 그래서 심지어 뭐 구스타프 이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수경 재배로 그 매장 내에서 아예 채소를 키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따서 아예 그걸 넣거든요. 오. 그 정도로 이제 원재료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맥도날드도 그래서 원재료 때문에 굉장히 지난해 고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원재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저 고든 램지 버거 같은 경우도 원재료 하나하나에 뭐 저 14만 원짜리 거기에는 이제 한우가 들어가고 그 외 버거에는 다 이제 초이스 등급의 그 최고급 오. 그 쇠고기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 정도로 원재료에 정말 아낌없이 이제 쏟아붓고 근데 있는데 그런 거를 햄버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저는 그냥 스테이크 같습니다. 솔직히 스테이크급으로 햄 나오는데 스테이크. 햄. 네. 네. 저도 왜 굳이 스테이크 버거란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사실 그걸 정말 이렇게
제가 시식한 것처럼 손 들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분해가지고 스테이크처럼 다 스테이크 썰어서 썰듯이. 먹거든요. 예. 역시 포크하고 나이프를 네. 들고 아. 그리고 보통은 이런 버거집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의자만 해도 한 5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든 램지 버거는. 그러니까 어머. 굉장히 편안한 의자를 나눠가지고 옛날 보통 이제 회전율을 높이려고 빨리빨리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앉았을 때 이제 만족감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매장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좀 편안한 레스토랑 분위기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간가 햄버거를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취재를 하셨네. 네? 아, 이게 또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요즘 보니까 이승윤 기자 보니까 먹방 리포트가 좀 많던데 이거 지금 개념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승윤 네. 기자의 이제 현장 경제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스타가 되고 싶은 이승윤 기자 이런 제목으로 저보고 이제 하라 그래서 이미 스타가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되셨더라고요. 이거 회사에서 경제부장이 시킨 컨셉인데 앞으로 계속 일단 좀 그래요? 뭐 근데 오늘 당에서 시키면 따라가야죠. 오늘 뉴스에 보면은 외식 물가가 다 올랐는데 햄버거만 떨어진 거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은 완전 히 네. 프리미엄급이죠. 그러니까 이건 프리미엄급이고요. 네, 전반적인 햄버거도- 건뭐 가격 세일이 햄버거도 많이 이게 들어갔죠. 양극화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이 좀 동의합니다. 드네요. 그러니까 버거킹이나 KFC는 예. 그리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가족 단위로 번들이나 이렇게 할인되는 그런 행사 굉장히 프로모션 행사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예. 놓쳤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햄버거 얘기가 좀 길었어요. 햄버거 전문가분이시네요. 예.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